석이었고 인민의利益을 중심에 놓고 신중히 따져보지 않으면 당 중앙의 의도에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의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새 시대에 들어선 이후 달라진 일꾼들의 모습이었고 당 제7차대 이후부터 더욱 보편화된 당풍이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자기의 용도력을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만경대 유의장과 같이 인민에 대한 복무관점이 서있지 않고 인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현상들을 건건히 꺼내놓고 분석하고 원인과 교훈을 찾아 대책해 나갔습니다.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하여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당의 집권사가 길어진다고 하여 인민의 믿음 속에 권세만 누리고 인민 우에 군림하면서 자리 지킴만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전진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으면 인민이 신뢰하지 않고 따라서지 않으며 인민과 동떨어지게 된다. 그것은 곧 사멸이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2016년 12월 제1차 전당 초급당위원장 대회를 소집하시었습니다. 대회는 대중과 제일 가까운 기층 조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 집행에서 기본 전투단인 초급당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고 특히 초급당 비서들이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 다심한 어머니가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위 초급당 조직들에 남아있는 오랫동안 굳어진 낡고 진부한 사업방법 작품들은 기층당 강화로 혁명과 건설을 주동하는 중요한 담보를 마련하려는 당의 의도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30일) 신의주 화학섬유공장 사업이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 커다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꿈결에도 그리운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로 하실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건물 보수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생산 공정 설비를 현대화할 때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정의생산공정 개건 현대화 사업을 요해하시는 과정에 엄중한 결함들을 보게 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지금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조선노동당 총비서동지께서는 준절히 말씀하시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온 나라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높은 수준에서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때이다.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마구간과 다를 바 없다. 똑똑한 개건 현대화 방안도 기술 과제서도 없이 마구잡이다. 어디에 걸렸는가? 누구에게 걸렸는가? 공장 책임 일꾼들이 주인 구실을 똑똑히 못하고 있다. 공장의 일꾼들은 무거운 죄책감 속에 초급당위원회 사업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당에서 중시하고 기다리는 문제이지만 애써 노력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앉아 뭉갠 우리 초급당 조직은 전투력을 상실한 화력중대다. 이런 당 조직이 과연 당과 혁명에 필요한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노동자들이 놓아들인 의자도 밀어놓으시고 한 기층당 조직의 생명력을 두고 몹시 가슴 아파하시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실행 방도들이 명확하다고 해도 초급당 조직들이 재구실을 못하면
당 정책이 제대로 관철될 수 없다. 조선노동당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역사의 초행길을 헤쳐가는가? 인민을 위해서다. 남들 같으면 하루도 견디어내지 못할 최악의 국면에서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목표와 앞날을 설계하고 관강히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다 인민을 위해서다. 인민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만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당의 리상이 아닌가. 조선노동당의 창건자이신 어버이 수령님께서 한자 한자 적어주신 만고불멸의 대명제에 담긴 뜻도 바로 이것이 아닌가.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자유행복을 위하여 인민들의 선두에 서서 또한 인민들 속에서 항상 인민들과 같이 일할 줄 아는 당과 국가의 효능한 일꾼이 되라.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신의주 화학섬유 공장을 찾으신 지 며칠 만인 2018년 7월 9일, 당시 삼전 군의 읍도로를 따라 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백두산의 정기와 천지호반의 시원한 태동을 품은 혁명전적지 지구의 유다른 정서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따라 달리던 차는 삼전군에 모셔진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리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군당위원장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고 군당 일꾼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남기시었습니다. 우리 당 역사에 이렇게 한계 군당 일꾼들과 함께 당 수반이 한식설처럼 뜻깊은 사진을 남긴 데가 처음이었습니다. 군당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토록 귀중하고 그들에 대한 기대가 그토록 크시어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도사업에 나갔던 군당 일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어 몸소 사진 찍는 시간도 미루어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당 일꾼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었습니다. 인민을 우리 장군님처럼 생각하고 받들어야 한다. 인민들의 마음속에 뿌리 박은 군당위원회가 되라.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도 삼전 군당위원회의 한 성원이 되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인민들의 마음속에 뿌리 박은 군당위원회가 되라. 전당에 하신 열렬한 호소였습니다. 이 말씀은 인민의 운명을 목숨처럼 간직한 당일꾼이 필요하고 인민과 한식솔이 되는 군당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깊은 뜻을 새겨주었습니다. 굳건한 당은 군당 일꾼이든 당 수반이든 다 인민과 한식솔이라는 그이의 정치 철학을 새겨주었습니다. 당을 받드는 초석이고 당과 대중의 혈맥을 이어주는 기층당 조직들, 세포 초급당들이 당 중앙의 뜻을 받들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일꾼들이 인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당풍으로 확립되었습니다. 평안남도 건설기계화 여단의 당일꾼도 노동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습니다. 그 당일꾼들이 마치 진짜 자기 동생처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을 다 인간들이니까 느낍니다. 느끼고 자기 맡은 사업 잘하고 운전수로서 자기 정말 인민이 있는 곳에, 노동자들이 있는 곳에 언제나 당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걱정 많고 다심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때로는 엄한 아버지, 또 친근한 스승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친효류.
이것이 바로 인민들에게 빚긴 당일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의 어느 한 수천척 지하막장입니다. 탄부들이 땀 흘리고 증산의 성과가 마련되는 여기서 초급당 미소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탄부들은 자기하고 모습이 같고 모양새가 같아야 마음의 문을 엽니다. 당비서나 지배인이 항상 작업소들과 같은 작업복을 입고 작업 신발을 신고 다녀야 허물 없이 다가두고 속에 있는 소리도 하지, 항상 그저 이 옷이나 탁탁 털고 다니고 신발 반짝반짝 신고 다니고 하게 되면 그 어떤 주의나 권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당은 철두철미 인민을 보호하고 정성 다해 떠받들며 인민의 행복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당입니다. 당은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지하막장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덜 볼 새도 없는데 당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새거복과 학용품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장에 있지만 당의 손길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당은 나와 함께 있고 우리 중대와 함께 있으며 또 우리 중대와 함께 전진하고 있습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당풍으로 국풍으로 확고히 지배될수록 더 많은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위대한 멸사복무는 바로 인민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높이에 올려 세우는 것. 당제 7기 기간 당중앙은 결사의 멸사복무로 인민의 머리 위에 참화를 모르는 푸른 하늘을 펼쳐놓았습니다. 자력자강의 힘을 증대시키고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펼쳐지는 빛나는 승리를 안아왔습니다. 청천강 화력발전소에 가면 당제 8차대의 전야에 있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말경 나는 모를 사람이 우리 작업 현장에 왔댔습니다. 와서 그 사람이 묻는 말이 동문회 전력 생산을 하는데 수고 많은데 생활상 제기되는 것도 있고, 응? 이런 문제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하라.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들 모여서 담배 한 대씩 피우면서 한결같이 우리는 당에서 어떤 과업이 제시해도 우리는 그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결의는 충만되어 있다는 거. 우리 노동자들 그저 생활상 요거 제기되는 거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직장장 동지가 만난 사람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제8차대회를 앞두고 파견한 성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당대회를 앞두고 도시와 농촌의 평범한 사람들, 발전소, 심심산골 림산사업소의 노동자, 맨 막바지 농장의 농장원에 이르기까지 노동자, 농민, 지식인 당원들을 만나 그들의 소박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 더 심화됐습니다. 8차 당대에 참가해서 났을지 난 눈물 나서 혼났습니다. 왜? 원수님께서 8차 당대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새살림집을 지어줄 때 대한 간곡한 말씀을 계셨습니다. 아래 농촌 쓸 때 샘말간이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때 내가 우리 농장원들 집 좀 해보려고 분저당 한 동씩도 재보고 했는데 원수님께서 농민들이 농촌 살림집을 해마다 건설할 때 대한 말씀 주셨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하고 눈물이 안 나갔습니까? 당제 8차대회는 소집에 관한 보도로부터 시작해서 대회 진행 전 과정이 사람들에게 당의 최고 회합에 대한 혁신적인 견해를 주었습니다. 당대회를 하는 것은 그 어떤 성과나 승리를 경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 건설과 당 활동의 연장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이 혁명가 건설을 자그마한 탈선이나 편향도 없이 정도해 나가자면 당의 노선과 정책 관철에서 이룩된 성과와 편향들을 자주 그시그시 총화해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길게 두문두문 크게 총화할 것이 아니라 자주 짧게 그시그시 총화하면서 수시로 변화되는 정황에 맞게 단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획기적인 비전표를 마련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대 주기를 5년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당 역사에서 8번째로 되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9시간에 걸쳐 하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는 주체적 힘을 비상히 증대시킨 성과들과 결함들을 논함에 있어서 구체성과 과학성, 심오한 분석과 솔직한 비판, 전면적이며 입체적인 해부학적 진단으로 특징적이었습니다. 당 제8차 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조선노동당은 5년을 주기로 혁명 발전과 자체 강화를 견인하는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체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대회는 당 제7기 기간을 총화하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방향들을 명시했습니다. 당 제8차 대회의 기본 사상, 기본 정신은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적 힘을 비상히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대회 결정은 조선노동당이 혁명과 인민 앞에 한 서약인 동시에 위대한 우리 인민이 당중앙위원회에 준 지상의 명령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었습니다. 인민을 위해 당도 있고 당대회도 있으며 당의 전략 전술도 있다는 위민 헌신의 의지가 맥박치고 있었습니다. 당 제8차대 과업관철을 위해 당중앙은 일꾼들에게 지난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롭고 책임적인 일본세를 요구했습니다. 경의하는 총소동지께서 맡겨주신 우리 군안의 인민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책임서가 되겠는가 하는 이 걱정이 매일 몇 시가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당, 정권기관, 국가경제기관 일꾼들로부터 평범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단위, 그 어느 초소에 가보나 당대의 결정을 철저히 수행하려는 고심과 걱정, 분투의 의지로 끓은 것이 당 제8기 기간의 고유한 모습이었습니다. 당 사업은 사실상 당 회의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런가? 당 회의에서 바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접수하고 또 그 집행을 위한 이런 내용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7차 대회 때부터 바로 우리 당 안에 당 회의들을 정리하도록 하시고 제8기간만 놓고 봐도 당 회의들이 정리화가 더 심화됐습니다. 그것은 이 제2차 전원회의 또 3차 전원회의만 놓고 잘 알 수 있습니다. 2차 전원회의에서는 첫 해 목표를 정확히 확정하고 집행하게 한 이러한 대책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원회의에서는 상반년 기간 당과 국가 활동에서 이룩한 성과, 편향들을 총화하고 하반년 기간 첫 해 목표를 달성하게 한 이러한 목표와 중요 방도, 과업들이 제시됐습니다. 이렇게 당 회의를 통해서 집체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이렇게 토의 결정됨으로써 그 과정에 바로 우리 당의 영도력, 전투력은 비상이 높아졌고 우리 조선노동당의 권위는 정말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당의 영도적 역할을 제고하며 전당 강화의 필수 요소들과 고리들을 정비 보강하는 데 목적을 둔 당 자체 강화의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제 8기 기간부터 당중앙전원회의를 한 해의 상반년, 하반년에 걸쳐 2차례 진행하는 것을 정례화하시었습니다. 회의들을 통하여 당 국가사업 전반이 새로운 상승 궤도 비약의 발판에 올라섰습니다.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리상으로만 그려보던 휘황한 문명의 설계도가 펼쳐졌습니다. 당 전원회의 결정이 시달되어 당 중앙으로부터 말단 세포까지 전진의 활력소가 뿜어나가고 그 관철을 위한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이 총발동되는 과정에 당의 영도력과 권위는 더 높아지고 80년의 집권사를 가진 로숙하고 세련된 조선노동당은 나날이 청춘당으로 혈기왕성해졌습니다. (2021년 3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회의실에서 우리 당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가 진행됐습니다. 당 제8차대에서 전국의 시군들을 자립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노선들을 제시하신 총비서동지께서 시군의 강화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강력한 견인력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조직하신 회의였습니다. 시군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의 첫걸음은 바로 시군당 책임비서들이 실무 수준을 높이고 사업 작품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수준이자 곧 나라의 200분의 1인 우리 시군의 발전이다. 평안북도 정주시당 책임비서의 아침 일과는 유다르게 시작되곤 합니다. 김혁철 정주시당 책임비서는 인민들이 아무 때나 스스럼 없이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는 일단 제기를 받으면 해당 부서들에서 제때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시당위원회 안에 규율을 세웠습니다. 누구나 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적인 문제로부터 사업상 애로에 이르기까지 시당 일꾼들은 인민들의 아픔과 기대를 제때에 알고 대책하며 당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사업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당정책에서는 막힘이 없는 박사가 되고 그것을 구현하는 길에서는 민심을 틀어주고 대중의 심리와 현실적 조건에 맞는 방법론을 찾아주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는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들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시간에 단 하루라도 빨리 그저 우리 정주시가 우리 경의하는 총비서님께서 진짜 마음 먹으시는 난 서원이 그저 그겁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혼심을 깡그리 바쳐가는 이런 일꾼들의 성장기가 당 제8기 기간과 일치하고 불과 5년 안에 급증한 모든 발전 지표의 토대가 됐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당 제8기 기간에 전당적으로 맡겨진 임무에 대한 무책임성과 비적극성, 형식주의와 보신주의 등 온갖 비뚤어진 사상관점과 일본세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각 방면에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각 부문, 각 단위의 일꾼들이 들고 일어나 당 제8차대회와 당 전원회의들에서 책적 명시된 실천 강령들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뚜렷한 성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손길 아래 일꾼들은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 단위의 실제적인 변화를 안아오기 위해 열정과 지혜를 깡그리 바쳐왔습니다. 실기보다 한 10배 정도는 올라섰습니다. 지금 현존 기술 기능을 더 능가해가지고 앞으로는 다른 나라 설비들 수입을 밀어내려고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우리들에게 더 높은 목표를 정해 주실 때마다 그 집행을 위한 투쟁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욱 성장하게 되었고 또 그 과정에 우리들의 힘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일꾼들이 조금만 태만하면 일꾼이 자격을 벌써 상실하게 되고 태만한 사람과 분투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지난 기간에는 자리 지킴하면서 열영주의만 쓰게 되면 안 하려는데 이제는 농업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회의 처더구에 남먼저 들어서게 하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 속에 사회주의 농촌이 급속한 변화를 이룩했습니다. 농촌혁명의 직접적 담당자들인 농업 근로자들의 사상정신 영역과 문화기술 수준에서 뚜렷한 성장과 변화가 이룩되고 이에 따라 농촌의 물질기술적 토대들도 하나하나 구축되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지난날 이름 없던 농장들도 10대 최우수 농장 대열에 당당히 들어서고 당 정책의 생활력을 실생활로 가슴 뿌듯이 느끼며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더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농장원들이 그저 배불리 먹고 뜨뜻한 방에서 자는 거 그저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문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보니까 우리 정말 정책이 좋고 자식들이 평양에도 오라오라고 해주도 오라오라는데 왜 가겠습니까? 이 길 살기 전 우리 도시가 농촌을 부러워하게 정말 우리 농장원들이 도시 부럽지 않은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당 정책이 아닙니까? 이렇게 마음 먹고 건설하게 됐습니다. 밀농사가 20년도부터 중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1, 22, 23, 24 우리 항상 말합니다. 우리 농장이 최대로 불쌍한 게 4, 5년째다. 딱 8차 당대 기간입니다. 바야흐로 화창한 봄이 물어넣을 때 갑자기 폭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금시 망울을 터치고 활짝 피어나던 꽃잎들이 찬소리를 맞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연에만 있는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민대중의 자주위협을 실현해 나가는 장관 노종에도 이런 예상치 않았던 도전과 경난이 때없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2023년 8월 중순 바닷물의 영향으로 제방이 파괴되면서 논벼를 심은 270여 정보를 포함해서 총 560여 정보의 안석간석지 구역이 침수되는 엄중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8월 21일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몸소 현지에 나가시었습니다. 바야흐로 풍요한 가을을 눈앞에 두고 졸지에 바닷물에 잠긴 이삭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너무도 가슴 아프시어 허리치는 침수론에 들어서시었습니다. 피해의 원인은 무더기비와 해일에 의한 악재가 아니라 나라에 재난이 닥치든 말든 자기 소관이 아니면 외면해버리는 준비되지 못한 일꾼들의 무책임성과 무규율에 의한 인재였습니다. 당이 자기의 백년대계를 확신성 있게 내다보자면 어떤 일꾼들이 필요한가? 당 중앙의 손길로 인민을 따뜻이 안아주고 당 중앙의 사상과 의도를 단 한치의 드침도 없이 실천해가는 분신들. 당과 국가의 고충을 한몸 내대고 맡아풀 각오와 능력을 겸비한
견실한 일꾼들, 창당 세대를 닮은 열혈의 심장을 지닌 진짜 애국자 혁명가들이 필요하다. 창당 세대가 수령의 부름에 인민의 요구에 오직 결사의 희생과 굴하지 않는 투쟁으로 물들여온 저 붉은 기가 아닌가. 인민 앞에 성스러운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내놓은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도 창당의 이념과 정신에 가장 충실한 일꾼들이 서 있어야 철저히 관철될 수 있다. 우리 당의 성격, 본태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민의 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과 본태를 더욱 굳건히 그리고 영원히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입니다. 5대 당건설 노선은 우리 당이 인민과 더 가까워지고 인민 속에 더 깊이 뿌리박고 인민을 위하여 더욱 충실히 복무할 수 있게 합니다. (2024년 6월 1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뜻깊은 기념사를 하시었습니다. 동지들, 조선노동당 건설의 새시대 우리 당 강화의 최전성기는 오늘 이 시점에서 실제적인 막을 올리게 됩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 성지에서 온 녹과 피와 살을 붉은 일색으로 물들인 새시대 혁명 인재들이 우리 당의 주력으로서 거창한 사회적 변혁의 수레를 억세게 끌고 나가게 될 것을 바라시며 중앙간부학교의 조선노동 강기를 수여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몸소 안겨주신 당기를 정말 무겁게 받아 안으며 창당의 이념과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 혁명가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낼 결심을 다졌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창당의 이념과 정신으로 무장할 때 대한 새로운 사상을 천명하신 것은 우리 당 간부들의 혁명화를 가급적으로 이루어내는 데서나 당이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하나의 거대한 사변으로 됩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시야말로 우리 당의 집권사를 100년, 200년, 그 이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주신 탁월한 사상 이론가, 위대한 혁명가, 걸출한 용도자이십니다. 2025년 6월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장. 회의 참가자들이 중요 연설을 하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르며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당을 이끄시어 불과 10여 년. 역사의 한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길지 않은 기간이 그이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인민을 한 품에 안으시고 사선의 고비도 몇 곱이 넘으시었으며 인민의 마음속에 속속들이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는 당으로 이끄시며 걸으신 노고의 길 그 얼마였습니까? 인민의 아픔을 보면 심장이 못 견디시는 분, 수령이시기 전에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인간 중의 인간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헌신과 사생결단의 분투가 활력의 불사약이 되어 집권사가 80년에 이르렀지만 당은
나날이 혈기왕성한 청춘당으로 강화됐습니다. 세계 최장의 집권사를 이어놓은 조선노동당의 지난 10여 년간 단순히 시간의 루적으로 잰 길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열렬하게, 더 눈물겹게 와닿는 혈연의 정에 끝없이 매혹된 인민의 신념과 맹세로 잰 시간이었습니다. 인민은 가장 진실하고 가장 힘있는 정의의 이름으로 조선노동당의 삶과 불멸의 명함을 드렸습니다. 세계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당. 그렇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어떻게 최장의 집권당으로 되었는가? 위대한 수령이 당을 이끌기에 그 수령의 사랑과 정이 곧 당풍이기 때문입니다. 인민은 긍지 높이 말합니다. 세계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당, 우리 당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당이라고. 이제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이 더욱더 자신만만하게 펼쳐갈 기적들, 인류의 리상향을 세계는 보게 될 것이며 그 품에서 인민의 행복은 더욱 아름답게 꽃펴날 것입니다. 세우며 인민들 세기에
일부 사람들 속에서 이 닦기를 할 때 치약 거품과 함께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가볍게 이 닦기를 했는데도 잇몸에서 피가 나온다. 바로 이것이 잇몸 출혈입니다. 사람의 입안에는 많은 세균들이 존재하는데 사람이 음식물을 먹으면 이러한 세균들이 음식물을 분해하여 이빨대를 만들고 이 이빨대는 이빨과 잇몸 사이 얕은 험에 축적되게 됩니다. 동시에 하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 성분이 이빨대 위에 침착되면서 잇돌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잇몸에 염증이 생겨 약간한 자국에도 쉽게 잇몸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잇몸 출혈을 막자면 입안 위생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잇몸 출혈을 방지하려면 매일 이 닦기를 2번 이상 진행해서 세균 종식에 의한 입안 염증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특히 저녁 잠자기 전에 이 닦기 하는 습관을 붙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을 닦아도 질적으로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잇몸 출혈의 원인은 비타민C가 부족한 데 있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의 탄성을 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사람 몸에 이러한 비타민C가 오랫동안 결핍되어 있으면 멋의 혈관들이 취약해져 잇몸에 염증이 없다고 해도 쉽게 잇몸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잇몸 출혈을 방지하려면 비타민C가 풍부한 남새와 과일을 정상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징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 정석이 동지,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6 돌세 처음하여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정석이 동지와 그리고 정석이 동지를 통하여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중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새 중국 창건 후 76년간 중국인민은 중국 공산당의領도 밑에 부닥치는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 헤치면서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중국인민이 앞으로도 정석이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활기차고 력동적인 국가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계속 열어나감으로써 중화민족의 부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장정에서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중 두 나라 로세대 영도자들이 친히 마련하여 주신 조중 친서는 사회주의 위협을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역사의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 끊임없이 공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베이징에서 대정치 축전으로 훌륭하고 성대하게 진행된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0돌 기념 행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지위를 뚜렷이 과시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입니다. 조선 측은 중국 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긴밀히 하면서 조중친선 협조 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융성 번영과 중국인민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2025년 10월 1일 평양.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엔티안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룬 시수리 동지, 나는 당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7돌세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공동의 사회주의 이념을 위한 투쟁의 한 길에서 맺어진 우리 두 당, 두 국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2025년 9월 29일 평양. 세조국 건설의 첫 기슭에서 인민의 첫 대학으로 태어난 김일성 종합대학이 창립 79돌을 맞이했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과학 교육의 최고 전당인 김일성 종합대학의 강화 발전을 위해 쌓아올리신 졸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대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어 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과 같이 연대와 세기를 이어오면서 혁명에 걸출한 수령의 직접적인 용도와 사랑과 믿음을 받으면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온 대학은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대학을 무려 100여 차례나 현지도 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0여 차의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사실만 놓고서도
대학의 강화 발전을 위해 얼마나 크나큰 심려를 기울이시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기에 대학 창립 70돌을 맞는 2016년 뜻깊은 서한도 보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이 걸어온 역사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교육 사상과 이론, 탁월한 영도에 빛나는 승리의 역사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혁명 여부의 승리적 전진과 조기의 부강 번영을 위해 헌신해온 전체 교직원들과 학생들, 졸업생들의 열화 같은 애국 충정이 수놓아온 역사라고 밝혀주셨습니다. 2013년 10월 용남산 마루에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이 명실공히 수령의 대학으로서의 혁명적 성격과 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하는 대학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끝없는 사랑과 믿음은 우리들이 쓰고 사는 교육자 살림집과 여명고리 살림집들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한 해만도 여러 차례나 우리 교육자 살림집 건설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과 나라의 인재 육성 사업에 한 생을 바쳐가는 교원들은 애국자들이라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후대 교육 사업과 과학 연구 사업에 전심할 수 있게 살림집을 잘 지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 있고 어머니 우리 당이 있다고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연구사들은 당의 사랑과 배려를 한시도 잊지 말고 우리 당을 위하여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거듭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대학의 현대적인 연구 기지들도 꾸려주시고 실험 실습 설비들도 보내주시며 온갖 사랑과 운정을 다 안겨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 김일성 종합대학은 지난 기간 첨단 기초과학 분야들을 개척하고 우리나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으며 최근에만도 나라의 첫 자연과학상 수상자들을 배출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대학 창립 당시 7개의 학부와 60여 명의 교원들로 첫걸음을 뗀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은 오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현명한 영도 밑에 수십 개의 학부들과 연구소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원사, 교수, 박사들을 포함하는 강력한 교원 연구사 역량을 가진 안겨주신 그 사랑 그 믿음을 언제나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대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가며 우리나라를 교육으로 흥하고 비약하는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일도세우는 데 모든 것을 다 바쳐갈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당창군 요든돌을 맞으며 전국의 요맹 조직들에서 좋은 일하기 운동으로 마련한 요맹호 소형 뜨락도로들이 안변군 월락농장에 전달됐습니다. 전달 모임이 9월 30일 안변군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한광호 동지, 요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전향순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안변군의 농업근로자들과 요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큰 물 피해를 입었던 안변군 월락리의 농업생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당창군 요든돌을 맞으며 요맹 조직들에서 마련한 소형 뜨락도로들을 월락농장에 보내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참가자들의 발이움을 받으며 뜨락도로들이 농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결하기 위한 창조대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 자체의 과학기술 역량과 자원에 의거해서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이 반기는 새 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평양 체육기자재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입니다. 공장은 생산 초기에 비해서 5배에 달하는 체육기자재들을 높은 질적 수준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개발한 운동 신발들은 이용자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축구화, 배구화, 종구화, 롱구화를 비롯해서 신발들의 신골 설계를 우리 선수들이 발 모양과 또 종목들에 따르는 운동학적 특성을 거찰해서 새롭게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선수들이 착용 시에 안정감을 느끼고 또 공장에서는 체육 기자재들의 품종과 가지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검사 설비들의 운영을 기술 교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대로 진행해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이 국제적 기준에 철저히 부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의 살림집 건설장을 비롯해서 여러 대상 건설에 보내줄 건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평양 수지 건제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중시하는 문제의 하나가 바로 건제품의 다정화, 다양화, 다색화를 위한 설비들의 합리적인 개조 사업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여러 과학연구기관들과 합심해서 올해만도 수지비옥지 생산 공정의 기술 개조를 실현하고 많은 부속품들을 국산화함으로써 전기와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현저한 질량적 장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흥 운하수식료 공장의 품질 관리 사업에서 경험적인 것은 식료품의 위생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방향에서 질 제고를 위한 목표들을 세우고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생산 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식료품의 세계적인 발전 추세를 보면 방부제를 이용하지 않고 보관길이 오래면서도 제품의 맛과 질을 그대로 보존하고 건강에 유익한 제품 개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모든 생산 공정들의 환경 소독 설비를 비롯한 여러 종의 설비들을 도입함으로 해서 제품의 위생 안전성을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토대에 의거해서 공장에서는 즉석국수와 튀기과자, 혐오빵을 비롯한 200여 가지나 되는 모든 제품들의 질적 지표를 보다 개선했는데 여기서 20대, 30대의 젊은 기술자 기능공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식료품의 위생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서 미생물 분석이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김일성 종합대학 생명과학부 교원연구사 동지들과 협력해서 우리 원료에 우거한 우리식의 과학적인 신성 미생물 검사 방법을 확립해서 이 생산 공정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검사 속도를 정전에 비해서 4배 이상으로 올리면서도 공장에서는 생산의 전 과정을 품질 관리 과정으로 철저히 지향시키고 인민들의 수요를 계절별 제품 종류별로 신속히 장악해서 새 제품 개발에 반영함으로써 많은 제품들을 2월 2일 제품으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도의 이름난 급양봉사기지들 가운데서 제일 역사가 오랜 대중봉사기지의 하나인 칠성각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칠성각을 현지도하신 여든돌과 창립 여든돌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칠성각의 전시는 해방 후에 있었던 기림식당이었습니다. 1945년 9월 28일 기림식당을 찾아오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평양냉면과 럭두진과 같은 민족 음식을 많이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고 또 1977년 8월에는 새로 건설된 식당의 이름을 칠성각으로 부르도록 운정 깊은 처치를 취해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오보이 수령님께서 우리 식당을 현지화하신 날을 창립일로 정해주시고 해마다 뜻깊게 기념하도록 정말 크나큰 운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졸세빈들의 따뜻한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지난 80년간 칠성각은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급양봉사기지로 강화 발전되게 됐으며 요리의 질과 봉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칠성각 창립 여든돌을 맞으며 기념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칠성각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을 봉사활동 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며 요리의 질과 봉사 수준을 높이고 식당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국제 로인의 날 기념 모임이 9월 30일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 율로자 보호연맹 중앙위원회와 연간 부문 일꾼들, 평양시안의 율로자들과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발언자들은 국제 로인의 날을 맞이하는 율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사회주의 대가정의 자유로운 오보이신 경려는 김정은 동지께서 온 나라 율로자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모임에서 발언한 율로자들도 자기들을 혁명선배로 감높이 내세워주는 당의 은정 속에 황혼기에도 부름없는 새 생활, 새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후대들을 충성과 애국의 길로 적극 또 밀어주는데 요생을 바쳐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혁명 선배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미풍이 날이 갈수록 더욱 활짝 꽃펴나는 속에 율로자들이 국제 로인의 날을 기쁨 속에 맞이했습니다. 평양 양로원의 율로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축하 속에서 국제 로인의 날을 뜻깊게 보냈습니다. 우리 양론에서는 다채로운 체험 및 유의 오라 경기를 조직해서 정말 로인들이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론으로는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찾아와서 혁명 선배들을 전대하고 그들을 따뜻이 돌봐주는 것은 우리들의 응당한 본분입니다. 율로자들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어머니 당의 뜨거운 사랑과 혜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매번 올 때마다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평양시 전쟁노병 보양소에서도 전쟁노병들을 비롯한 율로자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올해 들어 8번째로 입소한 러병 동지들이 국제 로인의 날을 맞이하는데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게 유혈학 경기를 조성심 서장 동지는 국제 로인의 날을 맞으며 여러 단위의 근로자들과 학생 선생들이 찾아와 러병 동지들을 축하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했습니다. 국제 로인의 날을 맞으며 평양 대국장에서 중앙예술경제선전대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덕훈 동지, 노동상 진궁성 동지를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들과 시안의 율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바쳐온 전 세대들의 미움과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에서 인생의 복락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민의 행복한 모습을 흥겨운 노래와 춤에 담아 잘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차를 받았습니다. 각지의 율로자들도 국제 로인의 날을 뜻깊게 보냈습니다. 이들의 얼굴마다 이는 은혜로운 당의 품 속에서 무병부탈하여 요생을 행복과 즐거움 속에 보내는 끝없는 기쁨이 우려 있었습니다. 신의주시와 원산시, 남포시를 비롯한 각지에서 진행된 공연들은 한 생을 오로지 당을 따라 충성과 애국의 한 길만을 걸어오며 조국의 부강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어온 율로자들의 빛나는 위훈과 감높은 청춘 시절, 은혜로운 당의 품 속에서 무병장수하며 참된 삶을 이어가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잘 보여줘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줬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에 관측된 기상 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9월이 주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을 엇바꿔 받으면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많았으며 해외 침률은 낮았습니다. 이 기간의 평균 기온은 20.2도로서 지난해보다 조금 낮았지만 평균보다는 2도 이상 높았는데 이곳은 9월 전국 평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에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자주 비가 내리면서 강수량이 평균과 지난해보다 많았는데 전국 월 평균 강수량은 139.2mm였습니다.
해외 침률은 46%로서 평년보다는 낮았지만 지난해보다는 높았습니다. 앞으로 3일부터 6일까지 일부 지역에서, 7일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전국 일평균 기온은 7일까지 평년보다 높다가 8일에 평년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벼가을을 적기에 끝내며 또 가을한 나달들이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전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기후변화가 심했습니다. 현지에서 촬영한 화면을 보면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전에는 개었는데 오후부터는 비루봉과 향도봉이 구름이 많이 끼면서 다시 흐렸습니다. 바람은 북서풍이 불다가 남풍으로 바뀌면서 초당 2 내지 3m로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3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이북 지역과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배천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온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조선소의 해상에선 남동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조선동해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고 조선소의 해상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고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조선 소의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과 4일 사이에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 중부 이남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3일과 4일이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5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여군들은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붉은 창가에서 나는 생각해 행복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 No
내일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소리 살려드리겠습니다. 9시 21분 시석의 편집물 위대한 우리 당을 오문이라 부르며 9시 56분 연속 참관기 위인 칭송의 고귀한 제보 145번째 분입니다. 10시 2분 특집 한 농촌 당일꾼의 수기를 펼치며 10시 38분 국제생활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들 10시 51분 문답 대기 환경 보호에서 나서는 문제 10시 57분 석의 편집물 운행길에 바치가는 마음들 11시 29분 수필 한편의 시에 담아보는 생각 11시 46분 련석석의 편집물 기념사진이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 네 번째 글입니다. 난 오늘에야 우리 군에 부족되는 노력 문제가 여지껏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다름 아닌 날 비롯한 우리 일꾼들의 11시 56분부터 텔레비전 연속극 자기를 바치라 1부와 2부를 보시겠습니다. 군중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13시 29분 특집 위대한 지방발전 혁명의 고세찬 진일보 13시 53분 건강과 생활 속생 어린이 성장과 자세 13시 57분 문답 상당 세대가 지녔던 숭고한 정신 2. 자주의 정신 14시 24분 기행 묘향산을 찾아서 첫 번째 글입니다. 14시 35분 석의 편집물 우리가 만난 3대 혁명 기수들 20번째 글입니다. 15시 3분 현지방송 경쟁률이 더 높은 삼촌광산 15시 21분 실당 순간도 잊지 말라 15시 31분 럭화실황 2025년 2026년 이스파니아 일부류 축구연맹전 리알 마드리드 팀과 오사수나 팀 사이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17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7분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 옥지, 이제부턴 내가 고주몽왕의 아들이 되겠다. 너 미쳤니? 이 길만이 너의 어머니를 구원하고 우리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다. 그리고 17시 23분 아동방송 시간에는 리옥사마나 영화 고주몽 40부를 보시겠습니다. 18시 3분 석의 편집물 한 여교원의 기쁨 18시 12분 문답 당작물의 종류와 재배 방법 18시 19분 련석석의 편집물 우리 수령님의 애국실록을 펼치며 18시 33분 혁명 일화 뜻깊은 명칭에 깃든 사연 19시 5분 텔레비전 무대 우리 가정 이야기 두 번째 분입니다.
수모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수모시 24분 특집 다양한 밀가루 음식. 수모시 48분 텔레비전 기록 편집물 위대한 우리 당의 인민은 영광 드린다. 제2편 세상에 불어먹는 집. 21시 49분 서계 편집물 교육자 살림집에 깃든 오보이 사랑. 21시 59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이상으로 오늘 중앙 텔레비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평양입니다.